저희가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의 이란 직접 타격 이후의 시장 전망해 드렸었는데 어제 국내 증시 흐름 보면은 코스피 하락폭 7%에 그쳤고 7포인트에 그쳤고 오늘 미국 증시도 3대 지수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 기지 타격 방식이 절묘했다는 평가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문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우선 간밤 흐름부터 좀 되짚어보자면 미국의 이란전 참여가 반영되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히려 올랐죠? 네, 어제 이란과 이스라엘 이 전쟁에 미국의 참여 문제 종전과 다르긴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타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내 증시도 사실 리서치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특히 대형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이 코스피가 3,000 넘니까 거품도 낀 상태에서 이걸 계기로 해서 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쪽에 조정론이 어려울 때 이렇게 이런 시각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저희 방송에 통해서는 타코가 될 것이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지수 어제 다들 관심 있게 보셨겠습니다는 장 초반에 9시 한 25분경에 49포인트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1조 4천 정도 사는 과정에서 결국은 7포인트 정도 평일호가 비슷하게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진짜 주식을 이 어려울 때 기관 투자자들이 받쳐줘야 되는데요. 어제 개인 투자자 외국인 기관별로 이렇게 보면 기관 투자가들이 제 역할을 못했던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이렇게 국민주권정부가 한국경제TV에 힘내라 한국증시 코스피 5천 시대로 이게 캐치프레이스로 해서 일주일 이상 동안 이걸 하고 있는데요. 마침내 5,000포인트 특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특기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관 투자가 내다 파는 것은 상당 부분 이렇게 특히 MPC라든가 이런 데서 내다 파는 것은 상당히 좀 우리가 어려울 때는 기관 투자가들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국민연금 포함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는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도 트럼프의 전략이 나중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사실상 오늘 3대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덫과 경제적으로 베트남 전쟁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처방할까, 왜 시장에서 환호할까 하는 측면을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란의 핵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방식이 절묘했다 이런 선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입장에 취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어떤 입장을 취할까? 이게 최대 이슈가 되겠죠. 오늘 이 문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에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과 한국 증시 중심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는 사실 다른 나라 국가 증시 어제 중국의 상해 지수 올랐거든요. 그래서 국내 리서치 센터장이 어려울 때 조정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들 한번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는 지금까지 미치는 영향은 역시 타코 충격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를 안정시켰던 또 하나의 원인을 이 이란전 외부에서 좀 찾아보자면 이 FOMC 보드 멤버들이 그러니까 연준의 부의장이라든가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미국의 증시 입장에서는 국제 텐트럼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국제 금리가 상승하는 문제가 증시에서 굉장히 진리였던 악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상징성 있는 강한 매파들이 강한 비둘기 돌았었습니다. 미국에 보면 스트롱 하키시가 스트롱 노브시로 변했다. 이게 연준의 대반란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려울 때 페드 멤버들이 그것도 강경 매파들이 미국 증시를 받쳤다 하는 것도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사실 또 하나의 이렇게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아마 지난 목요일에 6월 FOMC 결과를 얘기하면서 그 문제를 지적해 드렸습니다. 셉과 그다음에 점도표에
점도표의 내용이 미스매치, 불일치자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내용을 한번 보면 성장률은 작년 12월에 올해 성장률 2.1에서 1.4%까지 떨어졌죠. 근데 물가는 뭐냐? PC 물가는 2.1에서 3%까지 오르고 그는 PC 물가는 3.1%까지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가 올라가면 페드 멤버들이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어느 한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중립금리는 작년 12월에도 3.9%, 3월에도 3.9%, 6월에도 3.9%에서 어느 방향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각도로 오면 양대 목표를 동시에 고려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로 나오는 거죠. 일을 안 한다. 예.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면 이 페드 멤버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그때 7월에 금리 인하가 안 되면 9월에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면서 미셀 보우만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여러 가지 강경론자들, 미셀 보우만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단히 이렇게 윌러와 함께 페드 내에선 스트롱 하크시죠. 근데 7월 이후서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증시에 환호죠. 예. 트럼프 요구에 대해서 자, 왜 이렇게 스트롱 하키시가 긍정적 입장을 보낼까 하는 측면에서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는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는 경제 활력 지표입니다. 조금 인플레 타깃은 위에 올라가더라도 그걸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성장률이 1.4%까지 떨어졌거든요. 1.4%는 페드가 추정하는 잠재 성장률 1.8%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0.4% 디플레 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내려주고 금리가 내리지 않으면 돈을 풀겠다 해서 지난주에 유동성 장세가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오늘 미국 증시를 이렇게 살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의 이 새로운 면면들 드러난 것들 좀 더 살펴봐야 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기지 직접 타격 이 고수한 점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 관련 반응들 종합해봤을 때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점들 앞으로 생각하고 알아야 될까요? 네, 트럼프의 이번에 이란의 핵 직접 타격에 대해서 상당히 직접 타격가 1979년에 처음 있으니까 종전과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바로 트럼프가 종전에 미국에서 중동에 개입할 때마다 굉장히 미국에 저질렀던 고질병 내지는 여러 가지 함정을 극복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증시에서 오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중동 지역은 종교 문제로 국가와 인정 간에 갈기갈기 찢어진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면 언제 어디서 어떤 국가가 개입하고 어떤 증시가 어떤 종교 단체가 개입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개입하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중동의 덫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동 사태 했을 때 중동의 덫에 관련 문제가 굉장히 국력서위라든가 이런 게 됐던 측면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중동에 도니까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실상 뭐냐 베트남 전쟁 함정에 걸리는 거죠. 예. 자, 베트남 전쟁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1960년대 케네디와 존슨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걸쳤습니다. 전비 지출에 의해서 사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경기 회복 속도가 있기 때문에 1960년대에는 케네디 존슨 경제는 회복됐습니다. 근데 재정 지출이 많이 발생하니까 어떠냐 하면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증가해서 미국의 위상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인플레가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은 경제 고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1971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의 상징에 해당되는 달러 중심의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되고 닉슨의 금태한 정지에서 미국의 위상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대해서 경제 위상이 유럽에 대해서 닉슨식 전개 방식에 대해서 그때 관세를 부과하고 그랬던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베트남 중동 전쟁은 중동의 덫 지상전에 한번 개입하면 오랫동안 간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특수가 있어서 경제는 위험상 좋지 모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가 더 심화된다. 이거 어떻게 끊을 것이냐. 그러면 사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트럼프가 구상하는 마각을 했잖아요. 마각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스마트 워 방식을 취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전략적인 지간에 첨단 무기를 해서 때려버렸던 겁니다. 스마트 워. 이 육군을 막 동원하는 동원하지 것이 아니라. 않고요. 예. 동원하지 않고 이 방식이 뭐냐
두 가지 함정, 다시 말하면 중동의 덫과 베트남 함정에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측면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뒤늦게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미국의 3대 지수가 페드의 대반란과 함께 주가가 오르는 배경이다. 국내 리서치 센터장들이 제발 기관 투자가들 어려울 때 정부 당국에서도 지금 주가를 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한국경제TV에서도 힘내라 한국 증시, 코스피 5000C를 이렇게 캐치프레이스로 하고 제2의 동학혁명을 하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또 리서치 센터장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관론을 얘기하면 되겠느냐 하는 측면도 다시 한번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궁금한 점도 하나 풀고 가죠. 보통 미국이 핵을 보유한 나라와 전쟁을 치를 때 이 택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란식이고 하나는 리비아식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방식 어떤 것이고 어떻게 다릅니까? 네,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이랑 같이 공부하는 겸해서 자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미국이 이란의 핵 기지를 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한의 핵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국내 증시 내지는 정치인들 내지는 우리나라의 기업인들 가장 중시하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자막을 통해서 시청자분이랑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핵 보유를 다룰 때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중시합니다. 첫 번째 조건, ICBM 개발 여부, 그다음에 핵탄두 미보유 여부. 그래서 ICBM 미개발, 그 다음에 핵탄두 미보유,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체제의 교체 내지는 체제 전복, 이것도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컴플렉스를 컴비네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다. 다시 말하면 ICBM 개발도 미개발되고 핵탄두도 미보유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제의 전복 가능성 있고 태저의 교체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땐 이런 식으로 직접 때려맞는 방식으로 체크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건이 미충족했다. 이미 ICBM도 개발되고 핵탄두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체제 교체라든가 체제 전복 가능성은 적다 하면 리비아식으로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리비아식은 뭘까? 직접 핵을 직접 때리는 방식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요건 중에서 한 가지만 하면 미국의 판단 유보죠. 그래 에어리죠. 판단을 안 한 겁니다. 질질 끌어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뭐냐? 첫 번째 요건과 두 번째 요건을 전부 이란이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CBM도 미개발입니다. 핵탄두도 미보입니다. 그러나 체제의 교체와 체제의 전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때리죠. 직접 이란식을 택했던 겁니다. 이게 뭐냐? 시장에서 뒤늦게 절묘하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미국 내에서도 반 트럼프 행위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본인 자신이 관세 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다. 이게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나온 속보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이 자막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 이후에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건데요. 요약하면 이란은 한국화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국제 유가에 어떤 변동성을 미칠 수 있을지, 이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얘기를 하죠.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기지 직접 타격함에 따라서 이제 북한의 핵기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미국이 이제 취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사항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연스럽게 그래 되고 지금 속보의 내용은 특이한 내용이 아닙니다. 체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입장을 취하는 게 이란의 지도뿐만 아니라 이라크 지도자도 과거에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뭐 의상을 예상됐던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과잉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북한 문제가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초미의 관심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그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를 해서 지금 국내에서 보면 북한 문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국내에서 최대 인식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북한의 태도는 직전 정부와 국민의 주권 정부가 태어났을 때
모습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이전에 어떤 정부인지 알겠죠? 저 그냥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북한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많이 했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서부터 그런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육자관계 틀 내에서도 북한이 굉장히 자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고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거기에 강경한 농해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마치 전쟁이 발생하느냐 하는 전제까지 굉장히 악화됐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실 국민의 주권 정부가 태어나서 북한의 태도는 지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이란의 핵기지에 직접 타격 이후에도 중국과 러시아라든가 반응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태도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이러한 그 국민 주권 정부가 잘해놨다 이렇게 평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과제가 되겠죠. 국민의 주권 정부가 이러한의 핵기지 타결을 미국이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동북아의 육자 질서 내에서 이 틀을 잡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과제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북한 문제 이 시간 통해서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당연히 나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북한 지금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지경학적 상황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접근하든 간에 또 남한에서 어떤 방식을 접근한 거네 역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그 나라 경제 상황이 가장 바탕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경제 상황이 마치 체제가 위협당할 정도로 어려워지면 사실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고 남한의 요구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체제가 다르더라도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각도에서 오랜만에 한번 북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트럼프 정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트럼프 취임 후에 북한의 테러적 선거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과 그다음에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의 거래가 전부 세컨더리가 다이렉트 프라이머리가 세컨더리 거래까지 전부 막혔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따돌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됐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 특히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달러 사정이거든요. 국제금융시장에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되다 보니까 결국 접근도가 다 막혔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북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저기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이것을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시청자분들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작년입니다. 작년에 북한이 나중에 달러 사정이 얼만큼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악화됐느냐 하는 것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걸 돌파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권의 파병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러시아보다도 더 북한 경제에 영향을 큰 중국과 단절을 했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루마시아식 차우세스쿠 몰락 가능성이 제기됐던 겁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루마시아의 차우세스쿠 몰락이라는 것은 뭐냐? 인민들이 경제 고통인데 최고통수 차우세스쿠만 화려하게 산다. 결국 어떠냐? 나중에 몰락가. 결국 그 인민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체제가 몰락됐던 사실입니다. 이게 유명한 루마시아식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가능성, 특히 차우세스쿠의 몰락 가능성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기에 몰린 김정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돌파구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군국주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도 어려우면 군국주의로 대만을 침략하는 게 아니냐. 이란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호르무즈 해협 그다음에 본인 자신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선택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외환 사정도 지금 좋지 않다, 바닥났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는데 북한 외환 사정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공식적으로 북한의 중앙은행은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매월 그 외환보유 통계라든가 이런 거 발표하지 않죠. 예. 그런 면에서 중국은 굉장히 좀 개방 국가입니다. 외환보유 통계도 발표하고 이렇습니다. 해외 자산도 발표하기 때문에 지금 깜깜입니다. 예. 근데 이게 북한의 외환 사정을 어떻게 하냐 하면 국제적으로는 대차제 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거래 사이드 상품의 수출 문제는 잡힙니다. 예. 잡힙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파병이라든가 근로자라든가 음식적 하면 그 나라에서는 달러 지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를 사용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대차 문제를 해서 자 대변에서 자산 문제가 이렇게 보인다면 차변 문제는 가져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아시겠습니다는 북한의 지금 달러 사정은 바닥이 났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과거의 달러불이 중국과 상품 수출 문제 지금 거의 막혀 있죠. 그리고 석탄과 의류와 수산물 같은 이러한 3대 수출 품목이 대부분 다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의 노동자라든가 러시아의 이렇게 벌목공 이런 것도 지금 세컨드리 보호처 차원이다 보니까 결국은 비정상적 국면에 외화벌이에 나섰던 거죠. 그게 뭐냐? 전쟁에서 이렇게 사실 북한의 여러 용병을 참여해가지고 이게 돌려보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국의 이제 국민이라 그러면 안 되고 북한의 인민들을 뭐 본인 자신은 내가 체제에서 인민들을 중시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민들을 내쫓아서 그나마 핵심적인 에리트 계층까지 그쪽에 파견해가지고 돈벌이 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각도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달러벌이가 고갈된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지금 체제 유지의 가장 중요한 달러 사정 이것은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라든가 김정은 체제 내지는 미국과 북한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사이에 남한의 그다음에 우리 통수권자에 해당되는 이재명 대통령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러면 성큼성큼 이렇게 다가가는 것, 나토 정사에 성큼성큼 다가가는 것보다도 이시바 보시지 않습니까? 이시바도 자 나토 정상회담에 다른 국가의 입장을 보고 가겠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복잡한데 대통령께서는 나토 회의에 성큼하게 가겠습니까? 북한의 전문가들, 지금 뭐 대학 교수들 왜 안 가느냐 하는데 우리 국가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보 문제는 지금 최고 수위지 않습니까? 이란의 원유 수요, 중동의 원유 수요에서 경제적으로는 최고 수위지 않습니까? 왜 성급하게 결정합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죠. 일본도 이시바 총리가 더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국익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 안보 생각하고 우리 경제를 생각하는 이게 최고 통수권자가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책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을 좀 내려보죠. 이 이란의 핵 문제는 결국 북한의 핵 문제로 특히 우리 증시에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이 많을 텐데 지금 상황 보면은 미국이 이란에 접근하는 방식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할 것이다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될까요? 이란에 적용한다 그러면은 우리 증시 입장에서 악재고 예. 이란의 직접 타기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 호재가 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란과 다른 사정을 봤습니다. 이란은 ICBM 개발도 하고 핵탄두도 5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자막이 있는데요. 빨리 끝내달라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자막을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란의 핵기지는 다른 국가로부터 1,300, 1,7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영변이라든가 미국에서 핵기지를 때리면 서울도 내지는 남한도 관련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가 북한의 핵보유 문제는 이란식 직접 타격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리비아식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 리비아식 방식은 뭘까? 협상을 통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타격 방식. 예. 그래서 2018년도로 기억나나요? 2018년도에 저게 오타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2018년입니다. 2018년 1118년이 아닌데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라겠습니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의 연장선 차원에서 예. 2018년 싱가포르의 연장선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된다 해서 너무 이란식 직접 타격 방식에 대해서 북한 문제가 전문가로 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미국의 핵 보유국을 다루는 두 가지 요건을 볼 때는 이란과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직접 타격 방식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북한 전문가는 가능성이 적다.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주권 정부가 잘 조정해 나가니까 너무 과잉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